네.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좋은 분위기로 발표를 하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하는 사람의 정체성으로 이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그 지구별 여행자라는 팀에서 즉흥연극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흥연극 공연도 하고 배우로서 공연도 하고 그리고 일반 시민분들 만나서 워크숍도 하고 학교 수업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서구에서는 한 코로나가 한창 시작될 즈음에 신나는 예술여행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인연을 맺게 돼가지고 그때 강서구에서 하게 된 이유가 강서구에 저희 팀의 사람들이 한 3명 정도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왕이면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사업 지역을 강서구로 선택을 했고 그래서 강서구에 계신 분들 만나서 공연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그런 인연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작년에 그 신중년 분들과 함께 즉흥연극으로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강서구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강서문화예술 네트워크에 소속돼서 활동하는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강의를 할 만한 또 깜도 아닌데 지역에서 활동했다는 것 때문에 아마 불러주신 것 같고 사실은 작년에 또 이 강좌가 있었잖아요. 2023년에. 그래서 그때 이 문화 기획이나 문화예술 연구를 하시는 최혜자 선생님 그리고 강서 문화원장님 그리고 김경현 대표님 그리고 인천문화재단의 김현경 선생님 이렇게 4분이 또 강좌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충실한 내용으로 강좌가 이루어져서 사실 더 이야기할 게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뭘 이렇게 강의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현황을 좀 같이 보고 같이 얘기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문화예술 생태계라는 말이 저도 아주 예전부터 들었던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생태계라는 말을 써서 그게 그 입에 딱 붙지는 않아요. 문화예술 생태계. 우리가 보통 생태계는 뭐 환경 이런 거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잖아요. 근데 왜 생태계라는 말을 쓸까? 그래서 생태계 하면 뭐가 딱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먹이 사슬이나 누가 뭘 잡아먹고 누가 뭘 잡아먹고 이렇게 그 포식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게 딱 떠올라가지고 참 어릴 때 그런 식으로 생태계를 배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서 서로 잡아먹히고 잡아먹고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굉장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의 어떤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생태계라는 게. 그래서 문화예술도 아마 생태계라는 말을 쓰게 된 이유가 있을 거다. 예전에 뭐 문화예술 하면 사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뭘 하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뭘 하게 되는 물론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이 이제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생태계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이제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가보겠다는 그런 엄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그 각각의 개체들이 다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를 가치로 삼고 있는 표현이 아닐까. 그래서 뭐 창작하는 사람, 매개하고 수용하고 공유하고 재생산하고 이런 곳에 연관된 모든 주체들을 다 통틀어서 생태계라고 부른다. 이렇게 사전적으로는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도표에 보시면은 예술이 있고 예술가들이 있고 어떤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보는 관객들 청중들이 있고 커뮤니티가 있고 그다음에 퍼블릭 공중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기로 표현을 해놨지만 사실은 지금은 이 개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서로 중첩되고 얽히고 교차하고 이제 그런 상태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제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좀 구축해보자 이런 그 움직임이 있었던 데가 2020년 때부터인 것 같아요. 되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 것 같은데 거기 이제 도표 도식을 보시면은 사실 다 좋은 말들이죠. 일상에서 문화예술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인데요. 그래서 보면 뭐 주민 주도적 문화예술 활동, 그다음에 주도적 주민 주체 발굴. 이렇게 관이 아니라 이제 주민으로 간다 이런 거고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고 네트워크로 확장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맨 꼭대기에 있는 지속 가능한 자생적 생태계가 구축이 될 것이다 라는 상인 거죠. 그래서 중앙 정부가 하는 일은 이제 맞춤형으로 통합된 지원만 하겠다. 우리는 간섭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지자체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문화 생태계를 설계하고 구축한 정말 중요한 문화 생태계를 설계하고 구축을 이걸 해야 생기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이제 지자체가 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뭐 구청, 구문화재단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는 생태계라는 말이 의미하는 거는 굉장히 그 각각의 그게 뭐 향유하는 자가 됐든 생산하는 자가 됐든 소비하든 각각의 사람들이 다 주체가 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이라는 말이 문화와 이제 문화예술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가 된 거죠. 예전에 문화예술 하면 고급 문화예술, 그다음에 대중문화예술 이렇게 좀 특정 지어서 생각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의 문화예술의 이미지나 혹은 정의는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거고 아마 그런 담론의 흐름이나 변화를 이제 정책적으로 받아 안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희는 강서구를 얘기해야 되니까 강서의 문화예술 생태계는 그럼 괜찮은가? 네. 사실 뭐 솔직히 얘기하면 문화재단이 있다고 뭐 엄청 다르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재단마다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재단이 있고 또 기존에 해온 방식대로 하는 재단이 있어서 재단이 있다고 무조건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아니지만 이 재단이 있다 없다의 문제는 저는 단지 어떤 기관이 있다 없다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개자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재단을. 그래서 이제 매개자가 없기 때문에 일단 문화예술 강서구의 문화예술 정책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조례가 더 제정되어 있지만 이게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구의원들조차도 잘 알고 있지 못하고 또 정책이 실종돼 있다. 도대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은 진짜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지역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양천구 가서 뭐 하고 있고 영등포 가서 뭐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진짜 전국을 떠돌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문화 소외를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다니면서 다른 구들 다른 도시들 하는 거 보면 정말 그거를 모든 주민이 다 혜택을 받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집 밖에 나와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을 발굴해내려고 재단들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유하고 싶고 내가 창작자가 되고 싶고 생산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려는 애를 써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 싶은 사람은 나를 찾아내서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어떤 기관이 필요한 거고 기관으로서는 이런 움직임, 이런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들을 찾아내야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런 매개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사실 강서구 같은 경우는 작년 발표에서도 많이 나온 얘기지만 문화예술을 복지적 차원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복지기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문화 교육, 문화적인 기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이나 개념을 가진 것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강서구에서는. 저는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문화예술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공연이나 전시나 뭐 이런 것들을 관람하고 그다음에 향유하는 거 그런 것들은 사실 꼭 지역이 아니어도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교통이 워낙 편리하기 때문에 그냥 어디든 전철 타고 가면 어디 가서 공연도 볼 수 있고 전시도 볼 수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육은 굉장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어떤 국민들을 그 공교육 제도 안에서 그렇게 교육받아지고 익숙한 것들을 배워온 사람들을 환기시키는 교육이 될 수 있는 게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찌 보면 국민을 국민을 위한 제2 교육이라고까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강서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는 지금 이런 이제 뭐 이건 저의 표현이지만 이것만 보자면 굉장히 척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문화재단이 없다는 걸 인지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걸 인지하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에 그 서서울예술센터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때도 뭐 이런 비슷한 지역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발표하게 돼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강서구는 서울시에서 3개 구 안에 포함이 돼 있고 용산구나 서대문구는 지금 설립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였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술인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쪽으로 그렇다고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안 생기는 거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되게 분노했어요. 이거는 어찌 보면 권리인데 권리를 지금 못 받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좀 분노한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후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강서구에 계신 문화예술인들이 이렇게 좀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2년에 8월에 강서구청에 문의를 했어요. 문화재단 혹시 설립 계획이 있냐 이렇게 그랬더니 내년 5, 6월에 설립할 계획이 있다라고 이제 담당자가 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만들어라 이런 거 안 하고 어떻게 잘 만드는지 지켜보고 거기에 이제 개입하고 의견을 내고 이런 걸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또 들려오는 소식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래요. 그래서 11월에 다시 재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설립 계획이 이제 중단됐다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그 설립을 위한 TF 팀이 만들어졌고 그 TF 팀에서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 보고를 냈는데 거기 그 결과 보고에 의거하여 문화재단은 강서구에는 필요치 않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라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만나보자 무슨 일인지. 그래서 이제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이렇게 결과 보고서를 딱 냈는데 거기에 그 문화재단들이 돈을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사람들을 그 문화에 참여시키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게 했는가 뭐 이런 그 평가서 같은 거. 그리고 거기에서 결론은 투입 대비 산출이 너무 낮다.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사업 못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문화재단들이 그러니까 자주적으로 하지 못하고 관에 이렇게 휘둘려서 한다. 되게 안 좋은 것들만 쫙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
그래서 투입 대비 선출이 낮으니 굳이 문화재단을 설립하느라고 돈을 쓰지 말고 문화재단을 확대 개편해서 문화원을 확대 개편해서 문화원에서 문화재단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그렇게 낸 거예요. 이제 그런 결과 보고서가 제출이 됐고 그래서 강서구청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서 그럼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론이 났다라고 담당 공무원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담당 공무원하고도 이제 미팅을 했어요. 김기현 선도 같이 가시고 했는데 진짜 좀 한심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강서구의 문화예술 단체가 5개인가 7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부분 하는 얘기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니까 축제 이제 기존에 못했던 축제 이제 하려고 한다. 뭐 주로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뭐 거버넌스나 이런 민간 협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그런 거는 아직 계획이 없고 할 생각이 없다. 뭐 이런 답을 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즈음에 정말 모든 자치구의 그 이슈와 핵심 단어는 거버넌스였거든요. 모든 막 문화재단에서 막 거버넌스 협치 어떻게 할 거냐 막 포럼하고 막 간담회하고 이럴 때인데 공무원 전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강서문화예술 네트워크에서는 이거 되게 문제라고 인식하고 이제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했으나 이게 이제 지속되지는 못했어요. 그냥 원래 모임 1회씩 갖고 막 강서구 걷기 모임도 하고 그다음에 송년 모임도 하면서 으쌰으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정책 제안 같은 것도 선거 있을 때 정책 제안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여기 뭐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 찾아가서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사실 들리는 말은 일단은 이거를 여론을 형성해야 된다. 그리고 그 여론을 주도할 어떤 정치적인 인물이 있어야 되고 주체가 있어야 되고 구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앞에 나서서 발언을 하고 이걸 끌고 나가야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렇게 협력할 만한 구의원을 찾지도 못했고 그리고 강서구 청장 그 선거 있고 하면서 이제 이런 이슈가 그냥 이렇게 흘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어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나마 그 김기현 대표님이 이런 NG의 서울 통해서 이런 연속 강좌를 여니까 또 이제 저도 이제 다 이렇게 잊어먹고 있다가 이제서 또 맞아 우리 그런 거 했었지. 그 분노는 어디 갔지? 이러면서 네, 다시 생각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문화재단 사실 작년에 이제 그 강의할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차이점 이런 거 잘 이제 모르고 계셨고 그리고 뭐 문화재단 꼭 왜 필요하지?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문화재단이 뭐 하는 데인데 필요하다는 건가? 투입 대비 산출이 낮다고 하는데 뭐하라 이게 필요한가? 선생님 문화재단에서 또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의 역할은 중간 지원 조직인 거예요. 아까 매개라고도 말씀드렸고 요즘에는 점점 더 이제 플랫폼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행정과 시민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사회의 이해 관계자들을 이어주는 거버넌스의 고리다. 그리고 다양한 시민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방향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그래서 문화재단의 사업 영역을 보면은 지역 문화 정책. 그러니까 중앙 정부의 정책과 지역의 정책은 또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의 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예술을 지원하고 예술 창작 혹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생활문화 요즘 동아리 같은 생활문화 동아리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역의 컨텐츠 발굴하고 개발하는 거 그다음에 문화 인력을 양성하는 거 그다음에 문화복지, 문화예술 교육, 시설 운영, 전통문화예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단이 하고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그 사업 예시는 그냥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재원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제 예산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고,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을 받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고 해서 기금도 따로 또 조성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모금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을 운영하는 수입. 그래서 이렇게 시설들을 많이 운영하나 봐요. 뭐 도서관, 뭐 무슨 뭐 엄청 시설 운영하는데 인력이 많이 쓰인다고 이제 그런 것들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긴 하더라고요. 근데 수입을 위해서는 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문화재단이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럼 이제 문화재단이 없다는 건 이런 일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세히 좀 보시면은 제가 그 노란색으로 체크해 놓은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문화원에서 하는 일들이 여기 있어요. 보면 뭐 생활문화나 지역 콘텐츠, 지역 관광 콘텐츠 발굴, 문화관광 상품 개발 이런 게 이제 강서구에서 특히 이렇게 눈에 띄게 하고 있는 일인 것 같거든요. 호준박물관이라던가 경제정성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시설 운영하는 거, 그 다음에 전통문화예술 발굴 보존 이런 것들은 문화원에서 기존에 해오던 사업인 것 같은데. 이제 지역문화 정책 개발하고 연구하고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계획이라는 게 없어요. 일단 연구가 없고 조사가 없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뭐 이렇게 무슨 사업 있으면 지원만 해주는 게 아니라 잘 되고 있는 문화재단들을 보면 지역에 대한 조사와 리서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는 거고. 근데 지금은 그럼 뭐 바탕으로 쓸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계획이라는 것도 아마 중구난방 그때그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 지원, 예술인이나 단체를 육성하는 거, 그다음에 예술 창작, 보급, 예술활동 지원. 혹시 강서구에서 그런 거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그 작년 그거 준비할 때 이제 양천구에 가서 양천구에서도 이렇게 서점 운영하시면서 숲 해설 이런 거 하시는 분 만나서 인터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천구에서도 재단이 없을 때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누구를 찾아가서 의논해야 될지 모르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재단 생기고 나서 거기도 재단 생기기 전에 이제 김경현 대표님이 이렇게 활동하시듯이 플러스 마이너스 1도시가 굉장히 활동을 다방면으로 하셨고, 그게 문화재단 활동으로도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단이 있고 나서 이제 그런 계획들을 세워주고 서로 예술가와 예술가들을 연결해주고 그런 매개 역할을 해줘서 굉장히 수월하게 이제 하고 싶은 활동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저희 그 강서구에 있는 몇몇 아는 이제 그 예술가들도 막 창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오늘 이번에는 이 작품을 좀 만들고 싶어. 근데 그 작품 만드는 기간 동안 수입이 없는 거잖아요. 창작하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막 창작이라는 게 사실 생존에 쪼들리면서 창작하기는 너무 힘든데, 생존에 쪼들리면서 창작 활동까지 이제 해 나가니까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괴리된 삶을 산다고 해야 되나? 생활인으로서도 살아야 되고 창작도 해야 되는 거죠. 뭐 그게 뭐 꼭 나쁘거나 잘못된 건 아니지만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만족도도 떨어지고 이제 완성도도 떨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계획이 어긋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창작하는 것을 좀 북돋아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창작을 끝내고 나면 뭐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지 이제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예술가가 혼자 알아서 그냥 다 막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 인력을 양성, 지역 문화 전문 인력 양성, 문화기획자 양성 교육 이런 건 뭐 진짜 전무한 상황인 거죠. 제가 그 인천문화재단에서 하는, 인천문화재단이 인천교육청이랑 그다음에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랑 이렇게 세 개의 그 컨소시엄으로 하는 사업에 한번 그 강사로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마을 문화 활동가 양성 과정이었어요.
뭐 진짜 서점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마을에서 이렇게 공예 수업하시는 분들, 뭐 글쓰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마을 문화기획 활동가라는 마을 문화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다 모여가지고 한 10차시까지 이론부터 실전까지를 쫙 교육을 받는 그런 양성 과정이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진짜 거기서 뭘 배워가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끼리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막 서로 정보 교환하고 이런 거 같이 하면 좋겠네요. 막 얘기 나누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기관에서 하지 않으면 누가 개인이 그거를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문화환경 취약 지원을 지원한다든지 문화복지 상담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이제 문화예술 교육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지금 이제 그 문화예술교육진흥원도 그렇고 재단에 있는 문화예술교육팀도 그렇고 이제 생애주기라는 또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문화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생애 주기별로 뭐 유아, 아동, 청소년, 그다음에 청년, 중장년, 노년 이런 식으로 생애 주기별로 쭉 이렇게 거기에 맞는 이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것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사실 문화예술하고 교육이 같이 붙는 거는 되게 어색한 개념이긴 해요. 그래서 저희 예술가들도 교육을 나갈 때 좀 약간 그런 갈등이 있어요. 어쨌든 그냥 같이 놀면서 이루어지는 대부분 이제 문화예술 교육은 놀면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학교 안에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뭐 목표가 있어야 되고 또 결과가 나와야 되고 이런 걸 또 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이 갖는 가치와 이게 너무 대립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혹은 일반 시민들한테 문화예술 교육이 해줄 수 있는 저는 굉장히 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도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지금의 교육 과정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찌 보면 좀 획일적이고 뭔가 목표 지향적인 그런 교육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문화예술이 들어갔을 때는 그래도 덜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제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센터에 가서 뭐 이것도 듣고 교양 수업 주로 많이 듣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앉아서 듣는단 말이에요. 앉아서 또 똑같이 이렇게 주입식으로 이렇게 강사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요즘에 이제 문화예술 교육은 그렇게 강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건 거의 없고 체험하거나 경험하거나 아니면 참여자가 직접 자기가 행위자가 되도록 하는 그래서 예술가들은 거의 이렇게 뭔가 장만 펼쳐주지 대부분 참여자들이 행위자가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점점 방향은 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행위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인 교육을 받고 산 사람들이 행위자가 된다는 생각은 좀 쉽지 않은 생각이거든요. 더군다나 일상에 젖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래도 청소년들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이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내가 행위자가 된다. 더군다나 예술이라는 분야에서 이거는 정말 삶을 확 바꾸는 계기이고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난 못해 내가 무슨 예술을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저희가 문화예술 교육 이제 시행하다 보면 정말 요 한 발을 딱 디뎌서 신청하기까지가 너무 어려워요. 문화예술 교육이 뭐야?
문화예술 교육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뭐 피아노 가르쳐 주거나 뭐 사진 찍는 거 가르쳐 주거나 그림 이렇게 어떻게 잘 그리나 이런 거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요즘 문화예술 교육은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 뭐 그걸 통해서 나를 보게 한다든지 뭐 이웃을 생각하게 한다든지 이 세계에 대한 가치관을 뭐 새롭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이 가고 있거든요. 기능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근데 문화예술 교육 이 시스템이 아니면 이 기회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언제 그런 생각을 해볼 기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서구에 문화재단이 없어서 뭐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진짜 공간 없고 협업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생활비나 의료비 지원 그다음에 개발했는데 이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사업비 근데 사실 중앙에서 하는 것들은 너무 경쟁률이 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경력도 막 있어야 되고 근데 처음부터 경력 가지고 시작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지역의 작은 곳에서 경험 이렇게 첫 시작을 하고 그렇게 경험을 쌓아가면서 점점 이제 사업 규모도 늘릴 수 있고 대상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건데 그럴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저희가 작년에 그 별별 연극제에서 정말 이렇게 작은 무대지만 창작 그 예술가들이 창작해서 거기서 발표한 팀들이 몇 팀 있거든요.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강서 아트리움 막 멋지게 졌지만 그거 사용 못해요. 활용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뭐 하려면 이제 양천구 가서 뭐 있나 양천구 문화재단 가서 뭐 있나 뒤져보고 이런 거죠. 뭐 다른 동네는 뭐 그 노년을 위한 무슨 프로그램 이런 게 있다던데 어디서 말만 들었지 그런 게 진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전혀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개념 자체를 아마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주민들은. 저는 자치단체도 되게 문제 있다 생각해요. 이제 구청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래도 뭘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하려고 이제 김경은 선생님 구청하고도 아마 의사소통 많이 하셔가지고 그 답답함을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도대체 무슨 문화 활동을 향유를 하고 있는지 욕구는 뭔지 파악할 자료가 없어요. 요즘은 어떤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다 수요 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이제 그 정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게 되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지금 뭐 기초 단위 거점 이런 거 되게 중요해서 요런 진짜 이거 거점이잖아요. 이런 데가 거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제대로 파악 안 돼서 기초 단위 거점 어디다 어떻게 만들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개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거 뭐 조사할 인력도 없고 시간도 없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큰 축제 같은 것만 하기에도 너무 벅차니까. 그리고 예술가들 많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뭐 행사할 때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뭐 이런 얘기도 할 것 같고 생애주기 문화예술교 이런 것도 그건 강서구청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생애주기 문화예술교 이런 문화예술 교육 개념 자체도 아예 없는 것 같고 사실 지금 이제 계속 문제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어서 더 문제점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문화원에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문화원장님 발표하실 때 너무 진짜 좀 직설적으로 여쭤봤거든요. 이거 문화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 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나 시작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거라는 거를 알고는 계실까 라는 의심이 들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문화재단들 다니면서 일을 해보고 정말 열심히들 다 하세요. 정말 열심히들 일하시고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부평구 마을 사업 참여를 하게 돼서 거기 분들하고 이제 담당자 분들하고 회의도 하고 하면서 제가 되게 너무 감탄을 해가지고 아 이거는 좀 소개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양해를 구하고 막 자료를 공개하면 안 되는 자료일 수도 있는데 자료 좀 주세요 이거 너무 필요해요 이러면서 왜냐면 문화재단이 있으면 이런 게 된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틀로만 알고 계시는 것보다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다. 사례를 좀 소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어렵게 자료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면요 거기 부평구청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조례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의회를 통해서 그래서 인적 물적 자원 협력을 받고 이제 지역 현황의 자료 연구한 거 있으면 또 재단에 제공도 하고 그럼 재단에서 이제 기초 공증 구축하고 주체 간의 교류 네트워크 그런 매개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연계해주고 그리고 그 재단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도 제공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문화재단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협의체가 항상 있어요. 이걸 문화재단이 잘 할 수 있게끔 협의해주는 그래서 전문가 그룹 그다음에 뭐 교육청 그다음에 워킹그룹이라고 해서 지역 예술가들이나 문화활동가 이런 단체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표로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 눈으로 봤어요. 회의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다 사업 안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같이 회의하고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발하면 이제 학교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고 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목표는 내 집 앞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딱딱 나눠가지고 지역을. 그래서 이제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계획. 그래서 첫째 연도에는 뭐 하겠다. 두 번째 연도에는 뭐 하겠다. 세 번째 연도에는 뭐 하겠다. 이런 계획이 가능한 거는 기초 자료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 연도에는 구축하겠다. 자원 발굴하고 거버넌스 딱 구축해가지고 이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자체, 협의체, 재단, 워킹그룹까지 다 같이 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파악하는 거. 뭐든지 시작은 조사부터 해요. 근데 조사가 제가 보니까 굉장히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 돈. 그 조사 업체에 맡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적 조사를 하든 양적 조사를 하든 주로 양적 조사는 이제 조사 업체에 맡겨가지고 그 지역민들 설문조사 같은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질적 조사 같은 경우는 예술가들이나 예술단체 이런 것들 인터뷰 해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도에는 연결하겠다 이런 것들을 교육 주체들끼리 연결하겠다. 3차 연도에는 확산시키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획대로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계획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게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찌됐든 이 계획을 100%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이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평구 문화재단이 2023년에만 시행한 그 오른쪽 표를 보시면 2023년에만 시행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루어진 것도 있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파일럿 프로그램 이런 거, 쇼케이스 이런 것도 같이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개발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하더라도 그냥 뭐 그냥 하자고 해서 혹은 뭐가 필요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을 권역별로 분할해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해서 지역민들을 만나는 방식으로 혹은 생애 주기별로 부평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애 주기별로 나눠서 거기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표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회의록인데 부평구 생활권역별 지역 특성을 다 분석했어요. 그래서 1권역은 뭐 고령 인구가 있고 그래서 문화공간 분포도가 떨어지니까 시설이나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하다. 2권역은 또 뭐가 필요하다. 3권역은 어떻다. 5권역 어떻다. 이런 식으로.
너무 놀랍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 사실 강서구는요, 제가 이제 서울문화재단 프로그램들 예술가들이 많이 이제 신청하고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 예술가들이 강서구에 와서 작업하고 싶어 할까? 사업을 하고 싶어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신나는 예술 여행 했을 때 이게 이제 문화예술 교육진흥원 프로그램이어가지고 중앙 프로그램이잖아요. 중앙 사업이잖아요. 저희도 강서구를 잘 알고 들어온 건 아니고 민중예집하고 이제 협력해가지고 들어온 건데 이 신나는 예술여행은 매칭형이 있고 저희가 들어왔을 땐 지역자원 연계라고 해서 저희가 다 발굴하고 모집해야 되는 상황, 홍보까지 다 책임져야 되는 정말 일이 많거든요. 그런 사업은 예술가들이 해야 되는 일이. 근데 그럴 때 만약에 문화재단이 있었다 하면 뭐 홍보, 그 네트워킹 통해서 그리고 이런 사업이 필요한 문화예술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런 것들 정보나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전혀 그런 거 없이 정말 맨땅에 헤딩하듯이 시민단체 분들 막 찾아다니면서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어디 알고 계세요? 이렇게 여쭤보고 묻고 그리고 이제 강서구에 노동조합들이 꽤 많아가지고 노동조합 모임할 때 막 가가지고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는데 막 사업계획서 들고 가서 저희 이런 거 하는데 좀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물론 그런 경험들은 다 좋아요. 그렇게 해서 지역의 그런 어떤 더 세세한 부분까지 알게 된 경험이긴 했지만 그래도 예술가들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구청에 전화도 하고 이제 뭐 메일도 보내고 해서 홍보 좀 부탁드린다고 좀 협조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강서구 신문에도 어쨌거나 이제 거기서 기획된 것들만 나가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다 답을 주셔가지고 협조를 받지는 못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구로구랑 중랑구에서 이제 신중년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공간이 구에서 운영하는 공간들이에요. 그래서 공간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구가 네트워킹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홍보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구나 문화재단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그분들이 참여자로 오시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되게 차이를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일하시는 재단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 일하면 뭐가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지역에 대한 관심, 그 지역을 이해하고자 하는 어떤 문해력을 위한 노력들, 그게 진짜 시작인데 그게 가능할까? 강서구에서 문화재단 없이도 과연 문화원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할까? 생각해보면 되게 암울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역 예술가로서 굉장한 아쉬움. 그래서 시커멓겠어요, 배경이. 저의 감정을. 속이 시커멓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맨날 이거에만 하고 있진 않지만 근데 생각할 때마다 참 너무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채우는 가장 큰 부분이에요. 이제 별별 일일 연극제라고 작년에 했었거든요, 강서구에서. 이게 이제 강서 양천 민중의 집 그리고 강서 양천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가 모임 다움 이렇게 두 단체가 이제 앞장서셔가지고 이런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저랑 그 다음에 극단 신명을 일구는 사람들의 최민주 대표님 그리고 또 다른 한 분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요. 최민주 선생님은 연출이고 이제 그 극단의 대표님 이렇게 해서 5명이 운영단을 꾸리고 그걸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청소년 희곡 단편 공모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연으로 참여할 공연팀도 모집하고
그래서 11월에 원래는 총 7일을 계획을 했으나 민중의 집도 여러 사랑과 공간도 여러 주체들이 사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7일씩 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3일로 줄여가지고 컴팩트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의 작품이 공연이 됐고 제가 이제 200여 명이라고 썼는데 좀 뻥튀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평가회의 서류를 다시 보니까 100명 조금 넘는다고 나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는 한 200명 오신 것 같은. 그리고 그때 카카오 같이 펀딩도 했거든요. 거기에 진짜 응원 댓글이 한 1000개 이상 달렸어요. 굉장히 감동이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 나름은 그거를 주관한 사람들 나름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지역민이 여는 최초의 순수 예술제다 이거는. 그리고 그때 뭐 마임극, 물체극, 즉흥연극, 소리극, 낭독극 이런 다채로운 작품들이 정말 이렇게 어디 큰 예술제에 가서도 볼 수 없는 굉장히 다채로운 조그만 작품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막 제주에서도 예술가들이 와가지고 제주팀이 한 팀 참여를 해서 이제 그리고 강서구에서 살고 있는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활동하는 예술가들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중년 분들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그분들이 10회차를 마치고 발표 공연을 여기에서 데뷔를 하신 거죠. 그래서 청소년 단편 공모를 통한 또 청소년들의 문학 활동도 장려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역에 이제 그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 와 마을에서 이런 게 있다니 하면서 굉장히 신기해하시고 반가워하셨어요. 와 이런 거 있으면 자주 올 텐데 하면서 막 주민분들이 오셨고, 그리고 당시 이제 저희가 노동이라는 걸 좀 더 이슈화하자 했는데 노동으로만 중심을 잡았을 때 참여할 수 있는 작품이나 이게 한정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인과 일상을 너무 그렇게 확연하게 구분짓지 말자. 사실은 일상 안에서도 노동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학습 노동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비가시화된 노동이라고 이름 붙여지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다 해서 우리가 일상이나 노동을 구분하지 말고 주제를 좀 확장해서 이렇게 이슈화해보자, 이제 그런 의미를 가졌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돈이 한 4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400만 원 가지고 이런 걸 했다는 게 그러니까 거의 다 재능 기부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술가들한테 한 팀당 10만 원, 20만 원 이 정도밖에 못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사비도 안 될 정도로 했고, 여기 기획팀이라던가 와서 스텝 도와주신 이런 분들은 전혀 아무런 인건비가 나가지 못했고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못하는 거죠. 올해는 못해요. 이게 왜냐하면 강서 양천 미중의 집이나 그 청소년 노동활동가 모임 다음이나 힘드셨나 봐요. 올해도 또 한다는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것도 문화재단이 있었다면 오히려 문화재단에서 너무 반갑게 찾아왔을 거예요. 지금 문화재단들은 보니까 지역에서 뭔가 거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발굴해내는 거가 되게 시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다 기획해서 왔고 다 짜고 해서 쫙 내주는 그런 방식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조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발굴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방식. 그래야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이 생산하는 주체, 기획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화재단 없으니까 어디다가 제안해볼 수도 없고, 찾아와서 너무 좋아요 해줄 것도 없고, 시민단체들은 또 기본적으로 일이 많잖아요. 이 이슈 말고도 문화예술 말고도 얼마나 정치적인 신경 써야 될 사안들이 많아요. 각자가 갖고 있는 사안들이. 그러니까 문화예술 쪽까지 이렇게 막 힘을 실어주거나 으쌰으쌰 해줄 만한 여력이 없는 거죠. 이제 이게 이루어지려면 또 그 기획 운영단 했던 5명이 또 이제 이렇게 막 쥐어짜는, 야, 우리 할 수 있어, 해야 돼, 우리라도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했어요. 이게 전 제일 안타깝고 아쉬운 지점이에요.
이게 계속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다 이렇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예술이고 누구나 예술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뭐 자본주의식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예술 상품화해서 모두를 다 예술 자본가나 예술 노동자로 만들려는 획책이나 전략일 수도 있지만 이걸 또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그 우리 대륜님이 마을에서 마을 화가 작가로 활동하시고 이렇게 또 마을 활동하시고 모두가 다 예술가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왔고 오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들도 그걸 이미 다 인지하고 바뀌어가고 있고. 근데 사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문화재단 없어도 그냥 이렇게 지역에서 예술가들이나 뜻 있는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관이 들어와서 더 간섭할 수도 있고 더 못하게 통제할 수도 있어. 오히려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인식의 그 성장이 저는 이렇게 건너뛰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 과정을 거쳐서 뭐 문화재단 그런 문화재단이나 자치단체가 뭐 통제하거나 개입하거나 간섭하거나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패의 사례를 보고 아 이제 그런 건 아니구나라고 느끼고 깨닫게 되면서 저는 이렇게 퍼져나가 인식이 더 확장되고 더 나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이런 하고자 하는 열망이나 자원들을 딱 매칭이 되도록 연결해주는 매개자는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열망, 뭐 할 수 있지. 문화재단 없는데 왜 못해? 할 수 있지. 라고 하지만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어디서 재원을 찾아서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냥 할 수 있다라는 말만 가지고는 아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문화재단으로부터 그런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한 계획 안에 그 계획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누릴 수 있는 우리는 권리가 있는 건데 그 권리를 어떤 익숙한 방식으로 익숙한 관행으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빼앗기고 있다. 못 누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화예술 네트워크가 지금 활동을 좀 멈추고 있는 것도 좀 아쉽고요. 사실은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뭔가 값어치, 가치, 어떤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일은 누군가 막 총대를 메고 가야 되는. 저도 제가 나서서 그 총대를 못 메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거를 막 합시다, 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움 중에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저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네, 잠깐 쉬었다가 감사합니다. 잠깐 쉬었다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